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령과 태안, 서천을 제외한 충남 12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는 세 지역은 휴가철,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기존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3개 시군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한 조치라는 의견과 휴가철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도가 UN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국제단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탈석탄 금고 운영 등 충남의 다양한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과 보령, 서천은 제외됐는데요. 네, 이들 지역은 여름 휴가철 소상공인의 타격을 고려해 기존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과 찬반 의견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해안 최대 규모의 보령 대천해수욕장입니다. 지난 주말 머드 축제가 개막했지만 평일 낮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축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현장에는 머드 샤워장과 머드 비치케어 등 일부 체험 행사가 마련됐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충남 12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보령시는 기존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도입하고 시설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보령 머드를 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방역 체계도 최대한 안전하게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보령에 오셔서 함께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28개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군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지자체장이 방역 단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충남에선 태안과 보령, 서천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태안군은 주민 생계 위협에 대한 고뇌와 절박한 심정이 담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안군을 비롯한 상계 지자체장은 여름 한철만 바라보고 장사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후에 지난해에 이어 해수욕장 방문객이 대폭주로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 33개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513만 명.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거리두기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서해안 3개 시군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것을 두고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풍선 효과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범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 3개 시군은 태안과 보령, 서천 모두 휴가철 대표 관광지입니다. 단계 변화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입니다. 식당 홀 영업은 3단계에선 밤 10시까지, 현행 강화된 2단계에선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이 3단계 지역보다 2시간 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수욕장 상인들은 휴가철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겹쳐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3단계 격상은 직격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현재도 네 사람도 못 앉고 12시까지밖에 못 하는데 여기 3단계를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문 닫고 집에 가 쉬는 게 낫지. 상인들은 세기시군이 확진자가 적을 뿐더러 방역이 강화됐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저희는 2단계 그냥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 또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뭐 방역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2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이고요. 바닷가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있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 피서객은 세계시군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은 것 아니겠냐며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많잖아요. 근데 태안이 2단계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게 좀 안심이 돼서 놀러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안이 계속 2단계면은 그 다른 지역 3단계나 뭐 4단계 이런 높은 거리두기 단계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저희 태안으로 많이 오면은 똑같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특히 휴가철인 만큼 짧은 기간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아무리 인구 10만 이하인 도시라 해도 휴가철인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3단계를 좀 유지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찬반 논란을 키우기보단 지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 단체장님 판단에 의해서 정부 지침도 있고 그런 게 맞춰가지고 발맞춰서 시행하시면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지역에 맞게 1단계 또는 2단계 유지 결정을 내린 곳은 전국적으로 36개시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관광객과 상인 모두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27일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충남은 아직까지 이전 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28일 기후변화 대응 국제단체 언더2 연합이 주최한 탄소중립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100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충남도를 비롯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등 9개국 14개 도시가 참여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주 충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와 탈석탄 금고 운영,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다양한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충남도가 개최하는 기후위기 선제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언더2 연합아시아 태평양 공동의장인 양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을 공론화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논의장을 마련하고 있고 금년도에 특별히 기후위기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탈석탄 농면 가입 공동선언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의사 수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현 충남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5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수도권 평균인 2.4명보다 1명 가까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남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이 없어 170만 명이 다른 시도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의료 인력을 배출해 지역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서해안 갯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갯벌 인명구조대를 운영합니다.
네, 지난 26일에는 도내 바다를 접하고 있는 6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갯벌 인명구조 전술대회도 진행했는데요. 충남소방본부 김광진 구조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소방본부 구조팀장 김광진입니다. 네, 전국 최초로 갯벌 인명구조대를 출범시켰는데요. 배경과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충남소방본부는 서해안 갯벌 특성에 맞게 전국 최초로 갯벌 인명구조대를 발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갯벌 고립사고는 총 175건으로 시기별로 보면 여름 휴가철인 6월부터 9월까지 56%인 99건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에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를 자체 개발해 도내 6개 소방서에 보급하였습니다. 현재는 현재 적응 훈련을 모두 마친 상태로 갯벌에서의 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인명구조 시간을 10배가량 단축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인명구조 전술대회도 열렸는데요. 어떤 대회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개최된 갯벌 인명구조 전술대회는 갯벌이 있는 서해안 지역의 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4명이 한 팀을 이뤄 총 24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고립 상황을 가정하고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와 드론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요구조사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서로 간의 갯벌에서 인명구조 기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의 효과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갯벌 인명구조대는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재난사고에 대해 구조활동에 임하게 되고요. 갯벌 사고 시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구조대원들이 드론과 갯보드를 가지고 즉시 출동하여 탐색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하고 요구조자 위치를 파악하게 되겠으며 자체 개발된 갯보드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서 인근 소방서의 갯벌 구조대도 동시 출동 조치로 광역 출동 체제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서해를 찾으시는 분들은 갯벌 체험도 많이 즐기실 텐데요. 끝으로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서해는 동해와 달리 해수욕장 외에도 갯벌이나 해안에서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다양한 반면 바다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고립이나 조난 등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혼자서 행동하지 마시고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 즐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소방본부 김광진 구조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국내 첫 벼수확이 28일 충남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시범 재배한 빠르미 품종으로 국내 쌀 가운데 생육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빠르미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극조생종으로 이항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80일 안팎에 불과합니다. 빠르미는 또 다른 작물을 연계한 이기작이 가능해 농가 소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면도와 대천항 구간 도로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과 보령시가 본격적인 상생 협력에 나섭니다. 태안군과 보령시는 27일 태안군청에서 주요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력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자체는 대중교통 노선과 지역축제 연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혹시 법정 정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60세인데요. 실제로는 정년 채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정년과 관계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가 평균 49.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도 되기 전이네요. 그렇죠.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이 문을 닫거나 정리해고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건데요.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절반가량은 재취업을 하지만 절반은 재취업에 실패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데요. 우리 중장년층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빈손짓 셋을 퍼주는